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연기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 유명 영화 감독들한테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여배우.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명배우로 꼽는 그녀. 바로 50년 경력의 베테랑 나문희 씨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배우지만 사실 나문희 씨한테도 30년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94년 54살의 나이에 연기대상을 받으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요. 신들린 연기력이라고 칭송받는 요즘도요. 후배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계속 붙잡고 연습을 한다는 배우 나문희 씨.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하얀 나비 심은경이 부릅니다. 6월 16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가 심은경이 부른 그 영화 수상한 그녀 OST 중에서 하얀 나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영화 OST 한 곡 전해드렸었는데 나문희 씨가 아가씨로 나왔던 연기가 아주 돋보였던 영화였죠. 나문희 씨가 30년간 무명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역시 일에 대한 열정이었을 텐데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한테도 깜짝 놀랄 반전의 기회가 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축구박스 이번 주 주제는 졸음이에요. 졸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죠. 이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넥타이를 푸는 순간 이것이 약 2.4도가량 낮아지고요. 또 여자들은 넉넉한 훌렁훌렁한 원피스를 입으면 이것이 2도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양산을 받쳐 쓰는 것만으로도 2, 3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 느낌 온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뭘까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 4글자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디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르스 공포가 심해지면서요. 관련된 사건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고소고발도 많은데 그 얼마 전에 그 시민단체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네. 사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정확한 게 어떤 건가요? 뭐 허위 사실이라는 말 그대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즉 거짓을 말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다소 과장이 있거나 소소한 부분에서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큰 틀에서 사실이라면 네. 허위 사실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업무방해죄나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이 허위 사실을 근데 또 유포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유포 자체로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 진실이라고 믿었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아. 뭐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네. 해서 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질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과 네. 유포자의 약한 인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진실로 믿었던 부분이 뭐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정의를 위해 특정한 사실을 밝힌 것이라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네.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메르스 기사를 조작해서 유포한 대학생 2명도 입건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 대학생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 이름을 밝히면서 뭐 의심 환자 1명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유포를 네, 맞습니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했다면 그 허위 사실 유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또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기사를 조작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조작을. 예, 박원순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뭐 기사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자기적으로 만든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이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정 시의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작을 합니다. 병원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를 찍은 사진을 SNS나 이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그 대학생하고 이것을 재유포한 혐의로 이제 주부가 네. 함께 이제 명예훼손하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두 명이. 불구속 입건이 된 사안인데요. 네네네. 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생의 경우 이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를 재유포한 주부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진짜로.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부의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라든가 증거 불충분의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중에 이제 법정형이 큰 걸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네. 이 대학생의 얘기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했다. 아이고. 근데 이는 이제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포가 됨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는 상황. 근데 다만 이제 이 학생이 뭐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요. 네. 범죄의 이런 고의가 전과가 그렇죠. 없고, 고의가 예. 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실 뭐 이 메르스 사태가 또 이런 가해자를 만들어낸 맞아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보면서 뭐 공포감이라든지. 수사 당국에서 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정리가 되거나 또는 이 피해자가 네. 피해 병원이 선처를 해주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도 예.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빨리 사태가 수습이 돼야지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0945번,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김종호 변호사님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한 책 선물 있는데요. 모두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권영찬 교수의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출판사 국일미디어에서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좀 착잡합니다. 학대에 신음하는 노인들인데요. 어제가요,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요. 통계를 보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이 학대를 경험했고 노인 학대는 대부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존속살인까지 이어지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존속 살해 건수를 보니까 총 159건. 그러니까 일주일에 1명꼴로 부모가 자식을 아니죠. 그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셈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예, 이 노인 학대 왜 그렇게 심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요. 네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동양해야 할 부모를 학대하는 현실이 좀 부끄러운 사실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노인 응답자의 이제 10%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나 이제 정서 폭력이 사실 40%로 가장 많았고요. 예. 신체적 폭력이 25% 정도, 방치하는 학대가 18% 정도, 이제 예. 경제적인 지원을 끊는 학대가 한 12%로 나왔다고 해요. 네네. 나아가서는 이제 경찰차 통계에 따르면 존속범죄, 다시 말해서 존속범죄라는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님 존속을 네. 일컫는 건데요. 예. 이게 2012년 전국에서 이제 982건이 발생을 했다가 예. 그 이듬해에는 1080건, 뭐 그 다음에는 1100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존속 폭행이 2020건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네네. 존속 사례가 159건이고요. 아이고. 뭐 원인으로 보자면 평균 수명이 좀 늘어가고 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학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 경제적인 갈등이 학대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도 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 궁핍한 경제 구조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도 자식들의 모든 그렇죠. 잘못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요.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슈가 네. 돼서 많이 개선되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향이 일으켜지는 경우가요. 그게 노인학대의 좀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네. 노인학대, 이제 존속학대 이제 이런 경우는 네. 사실 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거나 납득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또한 또 악의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이가 사회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존속범죄의 가해자 중에 이제 범행 당시에 이제 사실 정신 이상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 그러니까 부모의 학대에 의한 네. 존속 살해가 일어나는 사건도 적지 않은 부류가 있고요. 뭐 정당방위처럼요. 근데 이러한 사건 유형의 가해자들은 범죄 경력이 거의 없는 반면에 네.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나 관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그렇군요. 근데 또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처벌이 어렵고 이슈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이 노인학대, 그러니까 존속범죄 폐륜행위에 대해서 네. 가해자를 이제 단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네. 마음이 약해서 쉽게 선처를 바라는군요. 그렇죠. 예, 신고를 잘 못하고 네. 선처를 바라는 호소하는 현실이 되게 맞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처벌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네.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시면 기소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뭐 법이란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 공론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쉬쉬하게 되는 현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노인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노인학대가 사실 이제 노인학대라는 것이 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모든 네.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인복지법에서 금지 행위로서 이제 노인에 대한 신체 폭행을 가하는 거, 상해를 입히는 거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네. 그리고 기본적인 보호, 치료 등을 하지 않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존속에 대한 살인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네. 형법의 조항으로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법에 네, 의해서.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가 네.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또 네.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 주면 안 되나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예.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노인 학대가 있다면은 신고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을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서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피해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1577-1389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사들이 가해자 분리하거나 또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백선입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요,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제가 지상권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상권에 살고 있는 지가 한 22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자손들이 이제 그거 땅을 팔기 위해서, 네. 그냥 저희들을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그냥 강제 철거를 당했어요. 예.
법에다가 호소를 해가지고 그냥 법정으로 해갖고 네. 강제 철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이제 8식구가 막 그 차 안에서 전전했었어요. 이제 아유. 2013년 11월 14일이에요. 추울 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헐고 그러면은 그 저 여기 의왕시거든요. 네. 의왕시인데 의왕시에는 칠학지구에 딱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딱지를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어디 땅이 있으면 가서 짓는데 못 지면은 그 땅 사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사서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딱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안 되냐 그러면은 그 땅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네 그냥 토질 변경을 일방적으로 해갖고 그 자리에다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딱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저기- 사셨던 곳의 그 지역의 딱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네, 그거는 시면은 시내에서만 의왕 시내에서만 요걸 갖고 짓게 돼 있는 그 저기 그린벨트 내에 칠학지구 땅이 있어요. 네. 저기 그 딱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허가를 받아서 어디 그 땅 주인이 동의서를 써주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여기에다가 이 땅을 좀 빌려주겠다. 애들하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뭐 하우스에서 이러고 있고 하니까 네네. 옆집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이러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아이고 여러 식구가 딱 해고 애들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이래갖고 저기 하니까 예. 그러면 동의서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동의서를 해주면은 거기서 좀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거죠? 아니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시청에서 예.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아. 집이 거기 하나가 있는데 뭐 또 허가를 내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현재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행정 심판 같은 거는 한번 제기를 해보신 건가요? 네. 행정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잘 안 들리네요. 행정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을 했더니 행정 심판에서 거기에 현존에 지어 있던 집은 없어지고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또 허가를 내주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집이 소송에서 지시고 철거를 당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집을 또 새로 지셨어요. 그 땅 주인이 이제 사가지고 지었어요. 본인의 집을. 땅 주인이 지었다고요? 네, 뭐- 땅 주인이 자기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소유 그렇죠. 토질 변경해서 질 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싶으시면 본인한테 허가를 받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땅 주인이? 네네네. 받아오면은 땅을 동의서해서 다시 짓고 살게 예, 요즘 그 흔한 그 조립식이라도 다시 짓고 살게 해주고 그 딱지를 자기가 사겠다 해서 이 계약서까지 써줬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건물이 이제 신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네. 행정처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거고요. 보니까 네, 네, 지금 네. 토지의 지목 용도가 뭐 전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옛날에는 네, 그렇습니다. 전답이었죠. 그래서 뭐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뭐 사실 지금까지 그쪽에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본인께서 네,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발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입증이 안 되셨나 보네요. 네, 그래 이제 그거 현존한 집이 없고 네. 새로운 이제 집을 또 지었는데 어떻게 또 내주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무슨 저는 말씀인지 아직 알겠어요. 등기 등본도 살아 있고 등기가 살아있다고요? 예, 등기도 있고 또 건축물 대장도 있고 지적 도면도 있고 다 제 앞으로 돼 있어요. 등기가 있는 건 그래서 이제- 사실인가요? 네, 있어요. 지금 뛰어갖고 다녀요. 그러세요. 등기도 네. 있고 건축물 대장도 다 있는데 지금 소송에서 지셔가지고 강제 철거까지 다 당하신 상황이라고요? 쫓겨난 거죠. 그게 지금 임대인이 쫓아낸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요. 먼저 그 땅 주인이 땅을 팔기 위해서 이제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줘야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본인한테 강제로. 소송하신 사람이 그죠? 네. 그래서 네. 소송해서 철거하고 쫓아낸 사람이 이제 건축 허가 받아오면은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죠.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제 먼저 땅 파는 사람은 그냥 쫓아낼 뿐이고 네.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저희들을 보니까 딱해니까 네. 허가를 받으면은 그 허가 받은 거는 자기네가 네. 이제 그 딱지를 사고. 무슨 말씀?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뭐 선생님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뭐 처음부터 소송해서 패소하신 것부터 문제가 좀 되는데요. 네. 근데 어찌 됐든 뭐 이미 철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뭐 네. 새롭게 집은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은 이제 요구대로 신축 허가 받으시려면 네. 이미 토지 용도가 이제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네. 본인께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요. 그죠? 네. 신축 건물에 네. 대한 허가를 신청하신다는 것은 지금 수영장에서 달리기 시합하겠다고 지금 행정청이 때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용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시려면 지금 농지 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후 이제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완공하고 그 이유가 돼서야 이제 토지의 지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권자가 할 수 있거나 그 건물에 대한 등기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 네. 선생님은 토지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건물 짓고 사셨고 뭐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축 허가 해달라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해당 관청 입장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본인이 사정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뭐 본인이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사실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걸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 항공 예. 사진도 다 저기 띄우고 그랬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고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건축허가 신축 건물 허가 내달라고 쟁송하는 것보다 우선은 땅 주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뭐 법률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주인한테 대지권이라도 인정받고 행동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땅 주인 임대인 있죠, 임대인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앞에서 다 절차 마무리하고 싸워준 다음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해결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오히려 이런 농지 사용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세한 내용이 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전화 상담보다는 가까운 이제 변호사나 건축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한번 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백선 씨 안타까운 사연인데,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 제 안녕하세요.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네네. 제가 오늘 변호사님께 상담드릴 내용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15년 전쯤에 제 아내와 협의혼을 했고요. 예. 당시 큰아이는 6살, 작은아이는 4살이었었어요. 이혼 서류에는 두 아이들을 제가 맡아 키우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혼을 하고 나서 편부모라는 이름으로 애들 2명을 키우는 일 많이 힘든 시간이었었지요. 네, 그러셨겠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모 라디오 방송에서 얼핏 들은 이야기 중에 제 경우처럼 오래전에 이혼한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과 모든 법에는 그 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15년 이상 된 경우 그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네네. 아무튼 뭐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5년 전에 이혼하실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전 처분과 뭐 합의가 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내용은 없고 그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한다. 네. 두 아이 양육권은 두 아무개가 가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육비는 뭐 얼마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없으셨단 말씀이네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멸시효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양육비라는 것은 사실 일정의 채권입니다. 일종의 채권. 그러니까 보통은 채권의 경우에는 뭐 짧게는 1년은 3년,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 뭐 일반 채권으로 많이 보아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청구권이 없었다면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과거 15년 전에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준다라고 협의를 해놓으셨더라면 네.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이죠. 뭐 판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라고 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에서 지금 10년 지나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협의나 어떤 재판의 판결이 없었다는 얘기는 본인은 아직 이 청구권이 형성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금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이제 부담이 언제든지 없고 언제든지 본인께서는 전처분을 상대로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네, 나아가 이제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포기한 쪽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양육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부모라면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을 뭐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협의나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채권이 형성된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경우에 양육권 청구는 시효가 진행되지만 지금 전화를 주신 선생님 같이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면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부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예, 그렇게 서로 협의가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양한 또 법률 상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유능한 많은 정보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의고속도로에서요. 오후 한 2시경에 졸다가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 뭐 거의 한 200 얼마 거의 폐차 나왔었죠 그때.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졸음운전 안 하겠다는 생각했죠. 있죠. 식사 후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지루하게 달릴 때, 그럴 때 고속도로 많이 달리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위험하죠. 그때 이제 순간 깜짝 놀라고 허벅지 때리면서 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릴 때는 이제 가능하면 좀 고생을 좀 하자. 나름대로 안 졸라고. 진짜 그러면 옆에 서서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가면은 풀려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 아니고 한 5분만이라도 옆에서 세워놓고 조금 눈을 감고 있으면 꼭 자기 않더라도 풀리더라고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졸음이고요. 오늘은 졸음운전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다 보니까요. 고속도로에 겨우 잠 때문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요즘 덥다고 창문 다 닫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운전 예방에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 써서 한 번씩 창문 활짝 열어주세요.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서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시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척추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40, 50대 여자들의 경우가 척추 질환 환자가 남자들보다 한 3,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척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허리를 갑자기 굽히는 일을 줄이고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는 발 받침대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부의 일을,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체감온도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어요. 3007님, 요즘 체감온도가 엄청 높다던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요즘처럼 가구 장사가 안 되면 절망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이거든요. 대신에 우리 부부 사랑온도는 펄펄 끓어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4230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3560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친구랑 지하철 타고 안양을 다녀오는데 청량리 종착역에서 내리지 못해서 차량 창고에서 콜콜 자고 있는 저희들을 밖에 여관 아저씨께서 깨워주셨어요. 지금도 미소 짓게 하는 추억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독맨션에 춘천 가는 기차 준비했습니다. 춘천 가려면 그 청량리역에서 타고 가는데 기왕 청량리까지 가신 거 춘천까지 추억만이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